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대응 전략도 만만치가 않죠. 요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의 조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별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지수가 192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장 초반부터 이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투심은 좀 안정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은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를 찾게 되는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섹터주들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까지 모두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험주들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보면 쇼핑주들 조금 소폭 약세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카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등락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한샘이 최근에 LG 하우시스 바닥을 찍은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한샘, NX 등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는 점, 특히 이제 한샘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섹터들, 뭐 정유주들이라든지 정유주들도 최근에 좀 정제 마진 좀 약하면서 최근에 유가 반등에도 못 미치는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화학주들도 소폭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금호석유의 좀 강세는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도 오늘 대체로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약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AP 시스템 등이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기존에 좀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기존에 좀 강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좀 부각되고 뭐 휴온스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들도 뭐 역시 좀 영향을 일정 부분 있겠고 오늘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은 다 무산되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개별적 약세 흐름도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주들보다는 기존의 성장주들에 좀 더 매개가 쏠리는군요. 현재 상승 종목이 1000개가 약간 넘습니다. 상승 섹터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좀 이슈가 나오는 종목이 현대상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구안 제출 소식에 현재 20%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세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사재 출연이라든지 뭐 계속적인 자구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상선, 그다음에 현대증권도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매각의 가능성도 뭐 계속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그룹주들은 이제 돈이 될 만한 건 좀 팔아서 뭔가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좀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주들은 지금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워낙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상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급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겠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일단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구안의 내용대로 앞으로 얼마나 잘 충실히 잘 진행되고 기업이 구조조정이 잘 되느냐가 현대그룹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은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까지가 최대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바닥의 흐름에서 지금 강한 반등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일정 부분 지금 형태라면은 한 55,000원, 한 56,000원 정도까지 흐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졌던 상태여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좀 6,000원의 벽에는 좀 막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 부분 향후의 진행 상태를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섹터에서는 이 통신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통신 3사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인데요. SK텔레콤도 최근 들어서 5거래 연속해서 상승합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제사 이동통신이 무산되면서 반사적으로 기존의 이동통신 회사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부터 이미 조금 시장에서는 계속 좀 신호를 줬었죠.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강한 흐름 받고 있는 것이 SK텔레콤인 것 같습니다. LGU 플러스도 상당히 오르면서 지금 10,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워낙 그동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조금 더 이어가면서 약 한 22만 원까지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61선 부근이 1,25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시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 잡는 흐름을 좀 등락 과정 속에서 지켜보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는 실적 내놓고 흐름 양호합니다.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나오면서 등락이 상당히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희비가 많이 엇갈렸었죠.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77,000원 정도 수준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라는 점을 인식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콜만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화장품주들 약간 좀 소외돼 있었는데 오늘 4% 정도 상승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정 부분 화장품 섹터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춘절 효과도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간 통해서도 한국콜만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라든지 국내 성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OEM 쪽에서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충분히 인식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콜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0만 원에다가 손절선 두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쓰시되요. 단기적으로 한 10만 6천 원에서 한 11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계속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손절선만 확실히 지켜주신다면 홀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 제사이동통신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텔레콤이랑 콤텍시스템은 하한가인데요. 지금이라도 주문 좀 걸어야 되는 건가요? 팔릴까요? 지금 걸었을 때 팔릴지가 의문입니다. 콤텍 시스템 400만 주, 세종텔레콤은 1,500만 주가 지금 하한가에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런 종목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결과는 여기 항상 참혹하다라는 거 좀 항상 느끼지만 좀 항상 개별주들 매매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산될 가능성도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 제사 이동통신이 필요한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생긴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하한가를 탈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는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아직까지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금요일장에서도 이미 급락을 하면서 신호탄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미리 대피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조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 쪽의 흐름이 연일 부진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약세를 보인다는 점은 항상 경쟁 구도에 있는 자동차한테 좀 약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환율 급등에도 전혀 영향받지 못했죠. 미국과 유럽에서 선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 쪽에서 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었었는데요. 오히려 좀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점이 이로 인해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주 중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면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추세가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의 현대차나 기아차의 선택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모비스나 글로비스, 현대 위아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비껴서 조금 봐주시고요. 다른 좀 자동차 부품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부진한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네, 삼성 SDI 올해도 암울합니다. 중국 쪽에서 LG와 삼성 쪽을 계속 견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LG화학은 다른 먹거리가 있지만 SDI는 배터리가 아니면 되는 게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좀 배터리 쪽이 올해도 좀 안 좋다. 2차 전지 쪽에도 올해도 좀 계속 안 좋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SDI 회사 분할 문제, 케미칼 사업 부분을 좀 분할한다라는 좀 얘기도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지난번에 급락하면서 9만 원을 한번 깼었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 87,000원 부분을 손절선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87,000원 손절선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일단 좀 보유하는 쪽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는 현재의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